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하루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도지형인 모습들이 나올 때 어떻게 다음 장을 대응을 해야 되고, 네, 그런 모습들이 왜 나오는지도 한번 같이,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이 상승이 하기 전에 이런 패턴들, 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종목들은 꼭 이게 어떤 뉴스가 엮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가격대였을 때 어떤 뉴스가 존재했었는지 그것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는 것은 8,000원, 만원대 이전에는 이 도화 엔지니어링, 예전에 좀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남북경협 테마주였습니다. 네, 흔히 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봤으면 좋겠고, 네, 일본의 뭐 태양광 발전소 건설 수주가 있으면서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정말 옛날일 겁니다. 2015년, 16년도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17년도에는 뭐 자사주 매도도 있었고, 뭐 사업 추진, 뭐 이런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네요. 하여튼 뭐 때문에 올랐는지 간단하게 찾아보기 위해서는 18년, 19년도에 남북경협 내분정부에서 뭐 계속해서 뭐 북한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 테마주로 움직였던 애구나. 근데 지금은, 예, 우크라이나 또 재건 뭐 관련해서 저는 복구 사업 관련해서 주가를 좀 띄웠는데,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거래량도 보면 거래 대금을 좀 확인해 보면은 엄청나게 뭐 많았던 종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터졌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자금에 도망간 자금이 아직 묶여 있을 겁니다. 큰 손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자금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국내 주식들은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차트만 믿고 본인의 매수 단가, 손절 가격만 믿고 천천히 대응해도 돼요. 뭐 굳이 뭐 다른 거 막 찾아보고 토론방 찾아가서 알아보고, 뭐 사실 뭐 과거 차트 선 그어보고 솔직히 무의미합니다. 오로지 그 세력의 자금들, 큰 손의 자금들이 이탈이 없고 본인들의 어디 목표 가격대가 선정이 된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단순하게 그거만 믿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뭐 외국인이 잡았네, 뭐네 하면서 뭐 이제 뭐 냄새 맡았네 이런 얘기들이 좀 토론방을 봤더니 좀 웃긴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정말 무의미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과 투신의 연기금의 대량 매도가 있었다, 손바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테마주로서 그냥 생각을 한다면은 주가가 여기서 끝나겠어요? 빠지더라도 한 번 정도 또 끌어올릴 겁니다. 주가가 내일 주춤하더라도 지금 시간에서 상황을 딱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빠진 편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3%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편이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시간의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다음 장에 더 많이 갔어요? 주춤하죠? 그럼 이렇게 2, 3%, 3, 4% 빠졌을 때 주구장창 빠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까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 단가들도 아무래도 지금 누가 무의미하게 고점 돌파 매수를 우리가 왜 해요? 개인들이 돌파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거기서 묶이는 분들은 아까 또 그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정리를 조금씩은 뭔가 가능성이 조금 없네, 또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도 되겠다, 그래서 홀딩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거 관련된 애 누구야? 서암기계 뭐시겠죠? 서암기계 맞나요? 얘도 같은 테마인가요? 하여튼 저는 뭐 굳이 뭐 요즘에 시장을 뭐 체크를 하진 않지만요. 얘네들 얘네들 다른 애들이겠죠? 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시간에서 11,650원이 한 번 깨트리는 모습들, 그 모습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자동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주춤은 했을 텐데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옳은 겁니까? 한 번씩 원래 상한가를 가고 나서 항상 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지형이라는 게 오늘 형성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 계속 교육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12,000원 이상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계속 취하시고, 그 다음에 11,800원, 11,600원 미만에서는 그냥 천천히 담으면 된다, 걸어두면 된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손절 가격대만 정하면 된다. 왜냐면 오늘 내가 이 캔들이 오늘은 도지형이 만들어질 거다, 도화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도지 엔지니어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박아놓고 매매에 임해야 돼요. 항상 이런 패턴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만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패턴이 유지가 되고 1시간 동안 장 초반에 이런 박스권이 보인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늘 어떤 마감이 되고 장중에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한가 갔던 종목이 장 초반 3분 동안 매매가 했을 때 수익이 안 날 경우 1시간 정도 흐름을 본 다음에 오늘 약간 박스권 흐름이 보이네, 손절가를 체크했더니 일봉에서 딱 여기만 유지하고 여기서 유지를 못할 경우 비중이 많을 땐 축소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탈 난다면 1,500원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깨질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꼭 명심을 해둬야 됩니다. 주식이 어차피 상한 갔으니까 나중에 오르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요, 최대한 매수 단가를 잘 정하시고 그 다음에 깨졌을 때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내일 대응하는 방법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나의 평균 단가에서 2% 하락해서 시작할 경우 딱 1분 정도 흐름을 보다가 저점, 내가 캔들의 손절 가격을 딱 정해놓은 가격을 2번 터치할 경우는 과감하게 저는 손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변동폭이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분명히 또 시간에서 담고 있을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락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양봉이 되거나 보합이 되는 게 심적으로는 편하겠죠. 근데 그럴 경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생각해보세요. 이대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장 초반에 정말 좋은 종목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쉬워서 개인들은 못 팔아요. 하지만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다른 종목에서 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 약익절 바로 집어던지자. 바로 집어던져서 우리에게는 기회도 못 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떨어져서 시작할 경우 얘네들도 살짝 부담되니까 조금은 올려놓고 주가를 평단을 조금 높여놓고 매매를 하는데,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이 종목 내가 생각했던 종목이 조금 주춤해. 그러면 그냥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그냥 마무리 짓자,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까 방금 말했던 내가 생각하는 손절가에서 2번 하단을 터치한다. 그러면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인정하고 우리도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애매하게 보합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도저도 안 돼. 저거 나도 사고 싶은데 이미 올라가 버려. 이미 늦어. 둘 다 놓쳐요. 그래 차라리 저는 떨어지는 게 나아요. 인정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뭔가 2, 3% 먹어서 뭐해 라는 생각에 안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늘 떨어지는 모습들이 차라리 좋고, 장 초반에 아무리 이렇게 떨어져 시작하더라도 한 20분 정도 유지를 잘 된다면은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항상 돌파하는 구간에 매도들이 이루어졌다. 이 매도는 뭐냐? 이 오늘의 도지형을 만들어내는 밑에서 계속 매수를 해줬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 실현이 내일은 돌파 매수하는 자금으로 이용이 되고 시장에 그만큼 이슈가 되지 않는 종목이 나오기를 좀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게 있지만 각자만의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하게 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방법은 없지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심리적인 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매매에 임하는지
네, 그거를 조금 역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토론방, 이런 토론방들, 뭐 카카오톡 뭐 샵 눌러가지고 찾아보는 거 정말 다 쓸데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도 검색해서 찾아보는 거 솔직히 다 쓸모가 없어요.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요, 정말 좋은 유튜버들도 많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자기가 딱 판단했을 때 좋은 유튜버 분들을 좀 잘 시청하셔가지고 잘 배우시고, 정말 그 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모든 거를 다 알려주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속 안에서 분명히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정말 파헤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네,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항상 좋은 유튜버들이 있다면 저도 그분들 걸 보고, 그리고 매매 일지 같은 거 가끔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전 매매 영상들. 솔직히 실전 매매 영상들은 자기가 녹화를 찍다가 잘 된 거니까 잘 된 것만 찍어 올리고, 그런 게 다 사람 심리가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했을지 저는, 네, 인정하고, 정말 잘하는 분들은 인정하면서, 네, 그 부분을 저도 연구를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 매 스타일이 또 비슷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도 매매 횟수를 오늘 1일 매매만 합니다. 항상 1일 매매만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거는 바로바로 인정하고 손절을 하고, 이런 매매를 요즘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네, 몸에 힘을 빼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승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달 뭐 매매를 하는 게 정말 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하루 한 종목보다는 더욱더 좀 과감하게 또 하는 그 좋은 장이 올 때까지, 네, 그때까지 우리도 많이 준비를 잘 하고, 네, 좋은 날이 올 때까지, 네,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